안녕하십니까? 신생아 난청 시리즈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이니만큼 앞서 공부한 것 잠시 복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정상 청력을 가진 아기의 달팽이관 속 상황입니다. 뇌유모세포는 기저막 진동을 증폭하고 뇌유모세포에서 시작된 활동 전이가 청각 중추에 도달합니다. 유전자 돌연변이나 거대세포 바이러스 감염 같은 원인으로 외유모세포 기능이 나빠지면 경도 혹은 중도 난청이 됩니다. 보청기로 기저막 진동을 증폭하면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만일 뇌유모세포 기능도 나빠지면 고도 혹은 심도 난청이 됩니다. 이때 인공화후 이식을 하게 됩니다. 뇌유모세포를 대신해서 인공화후가 전기신호를 만들어서 청각 중추로 보내면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 난청이 있더라도 보청기를 하거나 인공와우 수술을 하면 잘 들을 수 있다는 말씀인데요. 그렇다면 언어 치료를 꼭 해야만 하는 건가요? 네, 언어 치료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왜 그런 거죠? 신생아 난청 때문에 보청기나 인공와우를 사용하는 경우뿐 아니라 정상 청력을 가지고 태어난 경우라 하더라도요, 언어 치료 없이는 단 한마디 말도 배울 수 없습니다. 저도 사실 어릴 때 태어난 날로부터 무려 5년 동안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언어 치료를 받았습니다. 제가 아기 때 받은 언어 치료 이랬습니다. 제가 태어나 보니 집에 처음 보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요,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엄청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처음에는 소리가 있다 없다 정도로 감지만 가능했습니다. 다 비슷한 소리로 들렸거든요. 그런데 자꾸 듣다 보니 변별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맘마, 까까, 엄마, 아빠. 뜻은 몰랐지만 하여간 소리가 달랐습니다. 반복해서 듣다 보니까 이 말소리의 뜻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기저귀 갈아주고 우유병 물려주는 사람은 엄마, 그리고 술만 마시면 따가운 턱수염으로 아프게 하던 사람 아빠. 이 엄마, 아빠 두 단어 깨치는데 1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물 주세요 두 단어 붙이는데 2년이 걸렸습니다. 엄마, 아빠로부터 말 배우기, 이게 태어난 날로부터 5년 동안 매일 했던 저의 언어 치료입니다. 여기 신생아 난청으로 10개월 때 인공화후 수술을 받은 아기가 있습니다. 수술하고 나서 처음에는요, 엄마 말소리가 감지는 되는데 다 비슷하게 들립니다. 자꾸 듣다 보면 조금씩 변별이 되고요, 또 듣다 보면 말소리 뜻을 이해하게 됩니다. 제가 아기 때 집에서 받은 언어 치료와 똑같습니다. 정상 청력으로 태어난 경우나 신생아 난청으로 인공화후를 한 경우나 5년간 매일 집에서 엄마 아빠로부터 말 배우기, 즉 언어 치료 받는 것은 똑같습니다. 다만 딱 한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요, 인공화후 아동은 주 1회 정도 언어치료실이라는 곳을 간다는 점입니다. 가는 이유는 엄마 아빠 코칭하기 위해서입니다. 정상 청력에 비해서 보청기나 인공화후는 소리 선명도가 아주 약간 떨어집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아기에게 말을 가르칠 때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엄마 아빠에게 코칭하기 위해 주 1회 정도 언어치료실에 가는 겁니다. 보청기 혹은 인공화후로 듣는 말소리의 선명도 이렇습니다. 자, 200Hz, 매우 낮은 주파수 소리입니다. 그럼 고막 이소골이 초당 200회 진동하고 기저막 가장 깊숙한 부위가 진동합니다. 그러면 그 위에 놓인 뇌유모세포에서 활동 전이가 발생하고 신경을 타고 청각 중추에 도달하면 200Hz 소리로 지각이 됩니다. 조금 더 높은 소리 1000Hz입니다. 이때는 기저막 중간 부위가 진동을 하는데 그 위에 놓인 뇌유모세포에서 활동 전이가 만들어지고 청신경을 타고 청각 중추에 도달하면 1000Hz 소리로 지각합니다. 3000Hz, 아주 높은 주파수의 소리입니다. 기저막 가장 가까운 부위가 진동하고
그 위에 있는 뇌유모세포에서 활동전이가 발생해서 청각 중추에 도달하면 3000Hz 소리로 지각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소리의 주파수에 따라 진동하는 기저막 위치가 달라지고 청각 중추의 반응 위치가 달라진다. 청각 중추의 어느 부위가 반응했느냐에 따라 소리의 주파수, 즉 높낮이를 지각한다. 다시 말해 반응한 위치가 주파수를 코딩한다. 그래서 이것을 플레이스 코딩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건 점핑세포, 뇌유모세포입니다. 1000Hz 소리가 들어오면 기저막 중간 부위가 진동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바로 옆 900, 1100Hz 부위도 약하게 진동합니다. 그러면 그 위에 놓인 뇌유모세포가 점핑을 시작하는데 당연히 1000Hz 부위 뇌유모세포가 더 크게 점핑합니다. 이 점핑에 의해서 기저막 진동이 증폭되는데 당연히 1000Hz 부위 기저막 진동이 가장 크게 증폭이 됩니다. 그러면 그 위에 있는 뇌유모세포는 더 강하게 점핑하고 기저막은 더 진동하고 주거니 받거니 그래서 이렇게 아주 튀어나가 버렸네요. 자, 이런 걸 양성되먹임, 포지티브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1000Hz 신호가 가장 강하고 주변 900, 1100Hz 신호는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대비가 명확하니 1000Hz 소리를 선명하게 감지할 수 있습니다. 뇌유모세포가 기능을 잃었습니다. 기저막 진동이 약합니다. 이때 보청기로 기저막 진동을 증폭하는데 보청기는 양성 되먹임, 포지티브 피드백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 세 부위 기저막 진동이 같은 정도로 증폭이 됩니다. 1000Hz 신호가 가장 크긴 하지만 900, 1100Hz 신호와의 차이가 정상기만큼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상기보다는 약간 덜 선명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여기 뇌유모세포, 청신경, 청각중추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뇌유모세포, 청신경, 청각중추 모두 주파수 분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1000Hz 소리가 들어오면 1000Hz를 담당하는 뇌유모세포에서 활동전이가 시작되어 청각중추로 전달이 됩니다. 뇌유모세포 기능이 소실되어서요, 인공화후 이식을 했습니다. 1000Hz 소리가 들어오면 인공화후 해당 전극에서 전기 신호를 만듭니다. 그런데 전기는 사방으로 퍼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0Hz 외에 900, 1100Hz 청신경도 같이 자극받습니다. 정상 뇌유모세포보다는 선명도가 약간 떨어집니다. 정상 청력을 가진 아기나 인공화후 이식을 받은 아기나 처음 5년간 매일 집에서 엄마 아빠로부터 말 배우기, 즉 언어치료 받는 것은 같습니다. 태어나고 나서 처음에 혹은 수술하고 나서 처음에는 엄마 말소리가 다 비슷하게 들립니다. 자꾸 듣다 보면 변별이 되고 또 듣다 보면 말소리의 뜻을 이해하게 됩니다. 보청기나 인공화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요, 약간 부족한 선명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엄마 아빠와 같이 주 1회 정도 언어치료실에 가는 차이 정도만 있습니다. 언어치료는 매일 집에서 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기 수준에 맞는 말소리를 들려주되 아기가 말소리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충분히 상호작용하면서 들려주시면 됩니다. 그러자면 TV나 태블릿은 없는 게 좋겠죠? 자, 오늘로써 신생아 난청 시리즈를 모두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